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특별한 주제를 준비를 했어요. 바로, 눈물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식채널 2라는 이 책을, 화장실에서 제가 주로 책을 많이 읽는데, 이거 읽다가 되게 좀 재밌는 주제를 찾아냈어요. 이게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 것은 여성보다 잘 울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미국 미네소타주 알츠하이머 치료 연구센터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효과, 눈물의 치유 능력, 많이 울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 뭐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번에 좀 깊이 있게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정말 생각을 해보면 여자의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긴 거가 여자가 감정 표현에 조금 더 남자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잘 울기 때문이다. 이게 좀 왠지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울어야 오래 산다. 우리는 흔히 웃어야 복이 온다, 웃어야 좋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오셨지만 울어야 좋다, 울어야 오래 산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도대체 눈물은 무엇이길래, 눈물은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인가. 일단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 각막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막에서 이렇게 영양분이나 산소를 운반해주고 그리고 이 눈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게 바로 눈물이죠. 그래서 눈에 눈물이 없으면 눈이 빡빡해지고 눈에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 각막염이라던가 이런 눈과 관련된 안과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눈물이라는 것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세균을 없애주는 이런 식의 면역성을 높여주는 기능도 있지만 일단 첫 번째는 우는 것 자체가 뭡니까? 감정 표현이죠. 일단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엄마한테 밥 줘, 뭐 추워, 배고파, 기저귀가 갈아줘 이렇게 우는 게 바로 눈물입니다. 아이들이 막 이렇게 울어서 감정 표현을 하죠. 정말 기쁨, 반가움, 슬픔, 뭐 여러 가지 이런 분노, 뭐 여러 가지 이런 표현, 우리 이거 뷰티 인사이드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 이럴 때 우리가 우는데 다 눈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1차적인 언어가 눈물이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참 자주 울었어요. 툭하면 울었죠. 제가 진짜 울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맨날 운다고 혼났어요. 그만 울어! 그러고 혼내면 더 울지. 무서우니까. 되게 자주 울었었는데 이러다가 점점 우리가 크면서 이제 울면 지는 거다. 울면 안 된다. 좀 강하게 커야 된다. 뭔가 울면은 나약하고 조금 그런 뭐랄까 좀 연약한 캐릭터처럼 되면서 우리가 울음을 좀 참게 됐죠. 경직된 사회에서 어른이 되면서 점점 눈물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 표현도 조금 메말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일단 이 눈물의 성분은 뭐가 들어가냐면 눈물은 일단 98.9%가 거의 98.5%가 거의 물이죠. 수분 거기다가 눈물 맛 보셨죠? 짭니다. 나트륨이 들어가죠. 뭐 라이소자임, 글로불린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카테콜라민이라는 성분이 눈물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스트레스 호르몬 그 성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 어느 정도 치유의 효과가 있고 또 치료의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눈물이요. 배출하는 경로가 다르대요. 성분도 또 다르고요. 일단 먼저 양파를 썰다가 눈물이 나는 거, 애취하거나 재채기나 하품할 때 눈물이 나는 거, 눈에 뭐가 티끌이 들어서 눈물이 나는 거, 이거는요 약간 기능적인 눈물로 이제 뇌간에서 야 눈물 보내가지고 청소해 이런 식으로 뇌간에서 신호를 보내서 눈물이 나는 거래요. 하지만 슬퍼서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복받쳐서 기뻐서 슬퍼서 화나서 우는 눈물에서는요 대뇌 전두엽에서 나 너무 슬퍼 이러면서 뇌간에게 눈물을 보내라고 얘기해줘서 조금 늦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우리 눈에 양파를 막 썬다던가 눈에 뭐가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눈물이 나오지만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는 눈물을 참다가 결국 뒤늦게 이 눈물샘이 퍽 터지잖아요. 좀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뇌에서 이제 전두엽에서 뇌간으로 신호를 주고 눈물의 성분도 달라진다고 해요. 그냥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하품하다가 나오는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없다고 합니다. 눈물 안에. 하지만 너무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아무튼 이런 감정 때문에 나오는 눈물에서는 카테콜라민이라는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분노했을 때, 화가 났을 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할 때 나오는 눈물에는 이러한 호르몬 성분이, 스트레스 호르몬 성분이 더 높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눈물의 그 짠맛 있죠. 여러분, 그냥 하품할 때 우는 눈물하고 슬플 때 우는 눈물하고 여러 가지 있을 때, 분노했을 때 흘리는 눈물 있잖아요. 그게 농도가 제일 진하고 짜대요. 분노했을 때 더욱더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가 높아지면서 이런 나트륨 농도도 높아지고 더 짜다고 합니다. 화났을 때 울어서 한번 꼭 맛봐봐야겠어. 얼마큼 더 짠가.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울 때는요, 몸의 변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막 복받쳐 올라올 때 이렇게 우리의 그 심장이 막 이렇게 뛰게 되고 막 되게 긴장을 하게 되고 뇌파가 막 올라가게 되고 심장박동 막 올라가고, 딱 울고 나면 또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만큼 딱 진정이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진정되고 안정된 상태가 되면서 이게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병욱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암 관련된 암 전문 박사님입니다. 많은 책도 냈고 이런 암도 심리적인 변화로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책을 많이 내신 분인데, 이분이 눈물의 치유 효과에 관한 것도 이렇게 이제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때문에 눈물 효과가 좋다. 그리고 또 일본의 어떠한 그 아리타 히데오 교수는요, 목 놓아 우는 거, 막 진짜 본인이 울고 싶을 때까지 막 우는 것이 자신의 뇌를 리셋하는 효과를 가져온대요. 그러니까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주고 그 몸도 리셋을 해주는 역할을 해준대요. 그 눈물은 치유도 되지만 우리를 리셋해주는, 근데 약간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이별의 상처를 얻었다던가 뭐 시험을 못 봤다던가 뭔가 되게 억울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정말 마음껏 울고 나면 조금 괜찮아져요. 그리고 감정이 좀 정리가 되고 뭔가 좀 깨달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눈물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저는 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눈물이 실제로 임상적으로 치료의 기능이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암과 류마티스 환자에게서 임상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웃음치료, 막 웃는 거 긍정적인 효과, 이런 웃음치료는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뭐 암 환자에게 어떠한 약을 주고 그것이 암약이 아닌 그냥 비타민제인데도 이게 암세포가 작아지는 약입니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면 위약 효과라고 해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더욱더 좋아진다는 뭐 그런 효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울음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웃음이 좀 이렇게 잔잔한 어느 정도 파도면 울음은 해일, 쓰나미급이고, 그리고 이 웃음이 아주 가랑비처럼 잔잔한 그런 비라면 울음은 소낙비래요. 훨씬 효과가 빡 크다고 합니다. 사람의 스트레스를 빡 분출할 수 있는 게 울음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울음을 참는다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출을 못하고 몸 안에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장질환이 될 수도 있고 화병이 나고 고혈압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우리 방금 이제 컨텐츠 하기 전에 채팅창에 물어봤거든요. 남자분들 자주 울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운 지 10년 됐어요. 이런 분도 있고요. 저는 가장이기 때문에 자식들이나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우는 게 너무 약해 보일까봐 울음을 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고 자신의 감정을 참는 분들이 정말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을 얻기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울음이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실제로 이 눈물이 건강에 좋다라고 처음 발견한 그 박사님은 미국의 윌리엄 프레이 박사라고 해서 원래 알츠하이머 센터에서 1977년에 그런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와중에 눈물이 그런 스트레스를 해독해주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알츠하이머에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감정 표현이 적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잘 울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웃고 잘 울고 본인의 감정 표현을 좀 풍부하게 하는 사람은 알츠하이머가 덜 걸렸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었대요. 소름. 자, 이제 막 울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일본에서는 류마티스 치료에 적용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류마티스의 권위자 요시노 시니치 교수는요,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본인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할 때 막 울게 권했대요. 근데 실제로 많이 울었던 사람들이 류마티스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인 인터로이킨 6라는 성분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면역력도 높아졌대요. 많이 우니까. 많이 울어야 되는구나. 예, 이러죠. 어쨌든 이 우는 게 면역성을 이게 또 높여주고 스트레스 그리고 호르몬 수치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례도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이병욱 박사님은요. 2006년 4월 유방암 말기, 그러니까 유방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늑골, 폐, 척추까지 거의 이제 퍼져서 솔직히 이제 흔히 말하면 가망이 없는 환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환자가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암 치료도 힘드니까 그냥 본인이 기쁜 거는 웃고 슬플 때는 울고 그냥 정말 눈물 치료를 해가면서 본인이 그냥 삶을 되돌아보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그 결과 1년이 지나고 나서 암세포가 5cm에서 1cm로 줄었대요. 눈물 효과, 눈물 치유를 한 결과. 이거는 그래서 이 이병욱 박사님은 눈물은 천연 치유제다. 이 정도까지 막 정말 눈물을 막 울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책에 쓰셨다고 해요. 솔직한 자세로 감정 표현을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 당뇨, 화병 여러 가지 질환에 눈물이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력도 높아지니까 생명력도 활성되고 그리고요. 그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울고 나면 집중력도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뇌에 리셋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못 봐서 운다던가 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울고 나면 일단 첫 번째 배가 고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중력이 높아진대요. 그리고 숙면을 취할 수 있대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이 꼭 자기 전에 울고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잘 자는 것 같아. 저도 맨날 자기 전에 엄마한테 한번 울고 혼나고 되게 잘 잤거든요. 울고 나면 잠 잘 옵니다.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병욱 박사님은 사람의 그런 감정 표현력도 능력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력을 자꾸 키우고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정말 웃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하게 건강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눈물 치료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정신과에서 이제 실제 행하냐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 표현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면서 같이 울고 껴안아주는 게 되게 몸에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투병을 하는 투병 환자와 그런 가족들이 되게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 여보 나 때문에 나 저기 간병하느라 많이 힘들지?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니야 내가 뭐가 힘들어 당신이 아픈 당신이 힘들지. 그러니까는 아니야 내가 빨리 나와서 뭐 더 좋은 아내가 될게 이러면 이제 남편이 당신이 지금 나도 슬프지? 당신은 지금도 좋은 아내야 막 이러면서 여보 사랑해 말해주라 이게 안아주고 왜 나 감정이입되죠?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울고 그러고 나면은 서로 스트레스도 풀리고 사랑도 더 이렇게 샘솟고 그것이 이제 투병 기간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게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이제 풀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는 것이 좋은 점에 대해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물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울고 싶어도 잘 못 울겠다. 우는 것도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꿀팁을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게 너무 힘들고 자신의 감정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힘든 사람은요. 일단은 눈치가 보인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만의 우는 장소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화장실에서 운다던가 아니면 혼자서 슬픈 영화를 보면서 운다던가 아니면 내가 특정 되게 슬픈 노래가 있으면 저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꼭 술 마실 때 청승맞게 들으면서 우는 노래가 있어요. 특정 노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을 들으면서 운다던가 뭐 곽진원 씨의 나랑 갈래라는 음악을 들으면 저는 꼭 울거든요. 뭔가 아무튼 그런 우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정말 슬픈 일이 있으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운다던가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슬픈 영화를 계속해서 보면서 운다던가 그렇게 이제 좀 자기의 감정을 좀 이렇게 북받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매개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날 내가 너무 슬프고 스트레스 받고 서운하고 서러웠다 그러면 참지 말고 화장실에 가서 운다던가 뭐 회사 옥상에 가서 운다던가 아니면 차 안에서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운다던가 울면서 운전하면 시야가 흐려지니까 어디다 세워놓고 운다던가 그래서 그걸 참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요 여러분들
많이 울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 막 진짜 소리 내면서 울고 나면요. 울고 나면 깨달음이 와요. 아, 나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뭔가 결정을 짓게 되고요.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할 만큼 침착해져요. 한번 울고 나면. 또 이렇게 정말 뇌를 각성시키고 리셋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게 울어보세요. 진짜 울면 저는 되게 잘 울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혼자 우는 것도 좋지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편한 사람 앞에서 우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외국에는요. 바텐더의 역할이 원래 그런 역할이래요. 고민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울면 약간 위로해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막 이러면서 약간 좀 바텐더 역할이 좀 많이 틀린데 외국에는 바텐더가 아저씨들이나 할아버지나 나이 든 사람들이 많대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앞에서도 좀 창피해서 말 못 울잖아요. 하지만 또 제3자 앞에서는 또 자기의 그런 고민도 잘 털어놓을 수 있고 울 수 있고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 앞에서 나 사실 요즘에 이런 고민이 있어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이렇게 좀 말하고 울고 또 이상하게 친구가 울면 막 울지마 이러면 더 눈물 나고 또 친구도 같이 운다. 상대방이 울면 또 울음은 또 전혀 효과가 있죠. 같이 울면서 사실 나도 이런 부분 힘들었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털어놓고 한 번씩 자신의 그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운다는 게 진짜 정신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정신병 그런 치료 정신치료 이런 심리상담 이런 부분 보면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에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자신이 힘들었던 경험 뭐 이별을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모임이나 뭐 알코올 중독 모임이나 마약 중독 혹은 뭐 금연 프로그램 이런 데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자신들의 이야기들, 뭐 트라우마들을 얘기하면 서로 공감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그런 거 실제로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요즘에 좀 뜨고 있는 건데 드라마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연기를 정말 잘하는 분이 또 그러한 자격증을 따서 그 사람의 트라우마를 건드려주고 목 놓아 울고 그리고 치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뭐 아버지로부터 좀 단절된 거라던가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었으면 그 상대방이 아버지 연기를 나한테 막 하는 거야. 뭐 아버지의 폭언으로 시달려서 되게 좀 슬펐다. 그럼 그런 폭언에 시달리고 울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못대한 이야기를 울면서 막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아버지랑 이렇게 화해를 하고 그 트라우마를 좀 이겨내는 그런 정신과적인 치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 많이 울고 그러면 좀 치유가 된대요. 또 그런 부분이 약간 감정적으로 좀 정리도 되지 않나. 그리고 그동안 쌓여 있었던 뭐 화병이랄까? 그 약간 트라우마나 화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울면서 스트레스 호르몬과 함께 터져 나오고 치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한번 울고 같이 이렇게 막 치유하는 거.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기도해주고, 울고, 기도해주고, 이런 거. 그러면 좀 뭔가 감정이 좀 정리가 되거든요. 이런 게 요런 효과 아닌가, 심리적인 치유의 효과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현대인들은 좀 정말 스트레스가 되게 많고 아주 사소한 악플 가지고도 많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일하면서 직장에서도 많이 상처를 받고 뭐 이렇게 상사들의 그런 폭언이나 주변에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제가 되게 멘탈이 강하고 악플이나 뭐 이렇게 실시간 채팅창이나 이런 거에 상처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이런 방송 일을 하면서 소화기 계통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뭐 약간 위염도 있었고 쓸개가 되게 안 좋아요. 저도 쓸개가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를 십이지장을 전달을 안 해줘가지고 잘 체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는 괜찮지만 나의 장기는 상처받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때 막 되게 많이 울었어요. 나도 나를 좀 내가 위로를 해줘야겠다. 되게 내가 많이 상처를 받고 있었구나. 나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나를 위로해주면서 약간 울 수 있는 나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아. 여러분들도 약간 자주 울 수 있고 우는 게 좀 뭐 어때? 외국 사람들은 되게 그런 감정 표현에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울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울고 웃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감정에 솔직하게 살고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건 어떻게 보면 웃는 것도 좋지만 울음이 먼저 아닌가. 정말 진정성 있게 정말 내 안에 울음을 다 쏟아내야 진짜 웃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슬픈 영화를 틀고 그동안 내가 정말 힘들었던 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한번 절대 꺼내지 않아도 상처를 꺼내보면서 스스로 나를 위로하고 그래 너는 열심히 살았어. 이제 네 탓이 아니야. 뭐 모든 걸 다 네가 해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스스로 좀 위로를 하면서 한번 울어보시는 건 어떨까? 아니면 혼자서 혼술하시면서 한번 시원하게 확 울어보시면 아마 스트레스가 진짜 풀리실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울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각종 질병도 다 나으시고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눈물의 치유 효과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이런 건강적인 또 꿀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좀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좀 뭔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안 울 거야, 나 구독 안 하면. 자, 아무튼 여러분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